여러분, 두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충격량과 운동량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운동량 보존 법칙에 대해서 배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충격량과 운동량의 관계를 이해하고 일상생활에서 충격을 감소시키는 예를 찾아 설명하도록 하는 학습 목표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도입 단계입니다. 자, 지금 철도 기찻길이 지금 충돌한 그림이 나와 있죠? 멈춰져 있는데요. 자, 충돌 사고를 완벽하게 예방할 수 없으므로 충돌 시 얼마나 큰 충격을 받을 것인지 예측하여 충격을 잘 견딜 수 있게 열차를 제작해야 된다. 그렇죠. 우리가 항상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항상 예방에 초점을 해야 되는데 그 예방의 핵심은 바로 충격을 어떻게 잘 견디고 흡수하는지를 오늘 학습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충격은 어떻게 정의하고 예측할 수 있을까? 여러분, 충격하면 어떤 게 생각나죠? 그렇죠. 야구공을 던져서 벽에 쾅 소리가 난다거나 유리를 바닥에 떨어뜨렸을 때 와장창 깨졌을 때 또는 교통사고 났을 때 자동차에서 에어백이 나왔을 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충격을 우리가 물리에서는 과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바로 충돌하는 동안에 받는 힘 또는 그 평균 힘, 그리고 충격량 등으로 물체가 받는 충격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바로 저번에도 배웠던 힘이 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힘을 바탕으로 충격량이 나오게 되고, 그런데 이 충격량이 운동량의 변화량과 어떻다?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핵심적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저번 시간에 배웠던 운동량의 변화량과 충격량은 같은 물리량이라는 것. 그리고 이 관계에서 물체가 받는, 충돌하는 동안 물체가 받는 평균 힘과 충격량 등을 예측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충격량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충격량은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면요. 네, 물체에 작용하는 힘 F와 그 힘이 작용하는 시간 델타 T를 곱한 물리량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I는 F 델타 T라고 하죠. 여기서 I라고 하는 건 충격을 영어로 임팩트라고 하죠. 임팩트의 약자 I라고 하고, 그리고 이때 힘 F 곱하기 작용한 시간 델타 T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격량도 크기와 방향을 함께 나타낸다. 이때 크기는 뭐가 되죠? 힘과 시간, 그리고 방향은 힘의 방향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충격량 I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 F 곱하기 그 힘이 작용하는 시간 델타 T를 곱한 물리량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기와 방향을 함께 나타내는 물리량. 그리고 이때 충격량의 방향은 힘의 방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위는 힘 곱하기 시간이니까 뉴턴 곱하기 세컨드, 뉴턴 곱하기 세컨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충격량과 운동량의 관계. 여기 오탈자가 되어 있네요. 저거 오탈자입니다. 운동량입니다. 자, 물체가 받은 충격량만큼 물체의 운동량이 변한다. 다시 한번 물체가 받은 충격량만큼 물체의 운동량이 변한다. 즉, 충격량이라고 하는 건 바로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뉴턴 제2법칙이 나오죠. 뉴턴 제2법칙. F는 ma라고 했었던 저번 시간에 델타 T분의 델타 P, 즉
운동량의 변화량 나누기 시간이 바로 힘이었던 공식을 기억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공식을 유도하게 되면 델타 P, 즉 운동량의 변화량은 힘 곱하기 뭐와 같다? 작용한 시간과 같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배웠던 뉴턴 제2법칙을 통해서 충격량과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공식이니까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힘과 시간 그래프와 충격량의 크기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X축은 시간, 그리고 Y축은 힘이라고 했을 때 바로 이 그래프 아래 넓이가 바로 물체가 받는 충격량을 나타냅니다. 선생님, 이것은 어떻게 구합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2학기 때 정적분을 통해서 정적분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면 이 면적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정도로만 얘기하고요. 여기서는 충격량 아래 값, 물체가 받는 충격량의 의미로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평균 힘은 어떻게 구할까요? 네, 여기서 지금 어떻게 구하있죠? 네, 그래프 아래 넓이 가와 나가 같다고 했을 때 평균 힘은 어떻게 구할까요? 힘의 크기가 시간에 따라 변할 때 전체 충격량 I를 충돌하는 시간 델타 T로 나눈 평균 힘 F로 물체가 충돌하는 동안 받는 힘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평균 힘입니다. 다시 한번 그래프 아래 가의 넓이와 나의 넓이가 같다고 가정했을 때 다시 한번 그래프 아래 넓이에서 가와 나의 넓이가 같다고 했을 때 힘의 크기가 시간에 따라 변할 때 전체 충격량 I를 충돌 시간 델타 T로 나눈 평균 힘 F로 물체가 충돌하는 동안 받는 힘을 나타낸다는 것을 평균 힘이라고 정의 내리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확인하기로 가겠습니다. 30m/s의 속력으로 날아온 질량 0.15kg인 야구공을 야구 방망이로 쳤더니 야구공이 반대 방향으로 40m/s의 속력으로 날아갔다. 처음에 얼마로 왔다고요? 30m/s로 왔는데 반대 방향, 야구공을 때리면서 방망이로 쳤더니 야구공이 반대 방향으로 40m/s. 벌써 여러분들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가 벌써 방향을 결정해야 된다는 걸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셔야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선생님하고 한번 계산해 볼까요? 네, 풀이 과정을 설명해 볼게요. 자, 풀이 과정을 설명하겠습니다. 자, 풀이 과정. 자, 야구공의 운동량의 변화량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네, 야구공의 운동량의 변화량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요. 네, 야구공 질량 곱하기 가로 열고 뭐가 돼요? 나중 속도에서 뭘 빼줘라? 처음 속도를 빼줘라. 자, 그래서 나중 속도를 플러스라고 하고 처음 속도를 마이너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야구공의 질량이 얼마다? 0.15kg 곱하기 중괄호 하고 나중 속도가 얼마가 된다 그랬죠? 40m/s 마이너스인데 또 가로하고 마이너스 30이 나와죠. 선생님 왜 마이너스인가요? 자, 앞에 마이너스는 빼기의 의미고요. 그 뒤에 나오는 마이너스는 40m/s와의 반대 방향을 의미해서 마이너스가 돼서 뭐가 되죠? 70m/s가 되겠죠. 다시 한번 0.15kg 곱하기 40m/s 마이너스 또 마이너스 30m/s. 그래서 얼마가 된다? 70이 돼서 0.15kg 곱하기 70m/s가 돼서 얼마가 된다? 10.5kg 곱하기 m/s가 된다. 정답은 얼마가 된다고요? 얼마가 된다? 10.5kg m/s가 된다. 두 번째,
야구 방망이와 충돌하는 동안 야구공이 받는 충격량의 크기는 얼마인가요? 이거 계산할 필요 있을까요? 앞에서 구했죠? 10.5에다가 뭐만 바뀌면 돼요? 그렇죠. 단위 뉴턴 곱하기 세컨드만 바뀌면 되니까 똑같이 값은 그대로 10.5 뉴턴 곱하기 세컨드. 앞에 값과 값은 똑같고 단위만 바꿔주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계속할게요. 그럼 야구공과 충돌하는 동안 야구 방망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몇 뉴턴 퍼 세컨드인가요? 이것도 똑같이 얼마가 된다? 똑같이 작용 반작용으로 생각하면 되니까 10.5 뉴턴 퍼 세컨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 네 번째는 좀 조건이 바뀌었죠. 야구공이 가속된 시간이 0.01 세컨드라면 이 시간 동안 야구공에 작용한 평균 힘의 크기는 몇 뉴턴인가요? 자, 몇 뉴턴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공식을 한번 볼까요? 자, 평균 힘의 크기를 어떻게 구했죠, 우리가? 자, 평균 힘 크기 F는 어떻게 구했어요? 델타 T분의 델타 P. 이거는 뭡니까? 시간분의 운동량의 뭐가 된다? 변화량이다. 다시 한번 델타 T분의 델타 P는 시간분의 뭐가 된다? 운동량의 변화량. 그럼 어떻게 해요? 대입하면 되죠? 0.01초분의 10.5 뉴턴 곱하기 세컨드. 0.01초분의 10.5 곱하기 뉴턴 곱 세컨드. 그래서 얼마가 된다? 1050 뉴턴이 된다. 그래서 얼마가 된다고요? 1050 뉴턴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과학적 문제 해결 기르기. 날아오는 물풍선을 손으로 받을 때 물풍선이 터지지 않게 하려면 어떤 물리량의 크기를 줄여야 하는가? 그렇게 물풍선을 받으려면 어떤 요령이 필요한지 이야기해보자. 우리 이거 어렸을 때 장난 많이 했었죠. 풍선에다가 물을 담아서 맞추면 탁 터지면서 온몸에 물이 번졌던 게임을 기억하시면 되겠죠. 이때도 충격을 받을 때 충격량이 얼마고 충격력이 얼마고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풍선을 받을 때 물풍선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줄여야 물풍선이 터지지 않는다. 즉, 물풍선을 잡아 속도를 0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물풍선의 운동량 변화량은 잡는 방법과 상관없이 항상 어떻다? 일정하다라는 가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 물풍선이 받는 충격량도 일정하므로 왜요?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했으니까요. 물풍선을 받을 때 손을 뒤로 빼면서 받아서 잡는 시간 델타 T를 증가시키면 물풍선에 작용하는 평균 힘의 크기가 감소한다. 그럼 이 말은 무슨 소린가요? 충격량이 똑같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유리를 땅바닥에 떨어뜨렸을 때와 침대에 떨어뜨렸을 때 어떤 감이 올까요? 똑같은 충격량이지만 바닥에 떨어뜨렸을 때는 어떻게 되죠? 유리가 깨지겠죠. 그건 왜 그럴까요? 바닥에 떨어질 때 작용하는 힘이 너무 커진 반면에 접촉 시간은 짧게 되겠죠. 그래서 그 충격 힘 때문에 깨지게 되는 반면 침대에서는 왜 안 깨질까요? 그렇죠. 침대에 떨어질 때는 푹신하기 때문에. 여기서 푹신하다는 건 뭐예요? 침대에 부딪혔을 때, 접촉했을 때 힘은 작아지고 오히려 충돌하는 시간은 그만큼 어떻게 돼요? 길어지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겠죠. 충격량은 똑같지만 충격량이 일정하다 했을 때 충격력, 힘과 시간은 서로 뭐한다? 비례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힘이 커지면 시간은 작아들고 그리고 힘이 줄어들면 접촉하는 시간은 증가한다. 그래서 야구공을 잡을 때 앞에서 받는 것보다 뒤에서 받는 게 덜 아프고 덜 충격. 즉 우리가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힘의 값을 줄이고 시간을 늘리는 전략을 써야 된다는 걸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엔 나무도막 우주선 착륙장치 만들기. 자, 중요한 건 바로 뭐예요? 우주선이 착륙할 때 바로 뭘 생각해야 되죠? 그렇죠. 충격을 감소시키는 원리를 알고 이를 이용한 장치를 뭐 할 수 있다? 고안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무도막 우주선 착륙장치 만들기. 자, 종이 1개와 테이프, 작은 나무도막 3개, 그리고 두꺼운 종이, 빨대, 고무줄을 보시면 되겠죠. 자, 먼저 과정은 종이컵을 테이프로 두꺼운 종이에 고정한다. 왜 고정을 하죠? 그렇죠. 이탈해서는 안 되겠죠. 다른 방향으로 분리돼서 안 되겠고 최대한 고정을 해서 떨어뜨려야겠죠. 두 번째, 종이컵 속에 나무도막 3개를 넣는다. 그리고 주어진 재료를 사용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나무도막 우주선 착륙장치를 만들어보자. 첫 번째 조건은 나무도막 우주선을 1m 높이에서 가만히 놓아 떨어뜨렸을 때 나무도막이 튀어나오지 않아야 한다. 두 번째, 착륙장치는 두꺼운 종이 아래쪽에만 장치할 수 있고 높이가 빨대 1개 길이 이하여야만 한다. 자, 그럼 다음 질문의 답을 생각하며 나무도막 우주선 착륙장치에 고안해보자. 착륙할 때 나무도막이 튀어나오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네, 바닷가 충돌 후 튀어오르는 종이컵과 낙하하던 나무도막이 충돌했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바닷가 충돌 후 튀어오르는 종이컵과 낙하하던 나무도막이 뭐했기 때문에? 충돌했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착륙장치에서 꼭 필요한 기능은 무엇일까요? 네, 충돌 시 나무도막이 받는 충격력, 힘의 크기를 줄일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다. 다른 말로 충격 힘을 흡수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다라는 장치를 고안해야겠죠. 그래서 주어진 재료만을 사용하여 나무도막 우주선 착륙장치를 만든다. 바로 두꺼운 종이, 빨대, 고무줄, 테이프. 두꺼운 종이가 오는 게 바로 뭐죠? 예, 그 충격의 힘을 흡수하는 재료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각 모둠별로 나무도막 우주선을 1m 높이에서 가만히 놓아 떨어뜨리고 나무도막이 튀어나오는지 확인해 봅시다. 자, 성공한 것과 성공하지 못한 것을 나누고 둘의 차이점을 설명해 봅시다. 자, 요거를 우리가 스스로 평가를 해보겠죠. 자, 우리가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충격을 감소시키는 예. 자, 자동차의 충돌 시간이 짧을 가와 길 때 나를 생각하게 되면 충격량과 운동량의 변화량 가와 나가 같다. 즉 S1, 면적 S1과 S2가 같을 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죠? 충돌 시간을 짧게 할 때보다는 충돌 시간을 길게 할 때. 그래서 우리가 뭘 쓰죠? 에어백을 쓸 때를 생각하면 되겠죠. 충돌 시간이 짧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린 바로 죽겠죠. 엄청난 충격에 의해서 사망 또는 엄청난 큰 부상을 입기 때문에 우리는 충돌 시간을 길게 그리고 힘을 짧게 해야겠죠. 자, 그래서 충돌 시간은 가보다 나가 훨씬 더 길다. 그리고 평균 힘은 가가 나보다 크다. 서로 무슨 관계다? 반비례 관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충돌 시간과 평균 힘은 서로 반비례 관계다. 뭐가 같다는 가정하에서요? 충격량과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다는 가정하에서요. 그렇죠? 자, 여기 나왔죠. 자동차 충격 실험이 나오죠. 많이 봤죠, 여러분들? 충돌 시간과 평균 힘의 관계. 자, 운동량 변화량이 같을 때 충돌 시간이 길수록 충돌할 때 받는 평균 힘은 줄어든다. 즉, 우리가 부딪힐 때 덜 충격을 받게 하려면 충돌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된다? 길게 해야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명확히 해야 됩니다. 뭐가 같을 때? 운동량, 변화량이 같을 때 또는 충격량이 같다는 가정하에서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자동차에서 충격을 감소시키는 예는 뭐가 있을까요? 네, 충돌 시간을 길게 하여 충돌할 때 받는 힘을 뭐하나 감소시키는 바로 뭐가 있다?
에어백이 있죠. 그쵸? 에어백. 충격을 흡수해주는 장치가 되겠죠. 자, 자동차의 앞부분과 뒷부분에 있는 충격 흡수구역, 지그재그 형태로 접힐 수 있게 설계되어 충돌할 때 찌그러지면서 충돌 시간이 길어질 수 있게 한다. 제작 시에 충분히 설명해야겠죠. 그리고 자동차의 범퍼도 쉽게 찌그러질 수 있는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 충돌할 때 자동차가 받는 평균 힘의 크기를 줄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의 에어백은 자동차 내부 구조물과 사람의 충돌 시간을 길게 해서 부상의 위험을 줄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키움 활동, 일상생활에서 충격을 감소시키는 예를 찾아 설명해보자. 자, 예를 한번 설명해볼까요? 찾아서. 자, 일상생활에서 충격을 감소시키는 예를 모두 모니 각 한 가지씩 단어 수준으로 제안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뭐가 있죠? 그렇죠. 야구에서 포수가 야구공을 받는 경우죠. 이때는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포수가 글러브를 쭉 펴야 될까요? 펴서 앞에서 받아야 될까요? 아니면 뒤에서 받아야 될까요? 그렇죠. 시간을 길게 하는 뒤에서 받게 해야겠죠.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겠죠? 자, 자신이 제안한 예는 무엇과 무엇의 충돌과 관계된 것인지 충돌하는 두 물체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포수의 손과 야구공의 충돌. 자, 투수가 직구를 던졌느냐, 변화구를 던졌냐도 있지만 포수가 앞에서 받았을 때와 뒤에서 받았을 때의 그 충격은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해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자신이 제안한 예에서 충격을 감소시키기 위해 감소시키거나 증가시키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바로 충돌할 때 바로 충돌 시간을 증가시켜 주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죠. 자, 어린아이가 헬멧을 쓰고 자전거를 타고 있는데 충격을 감소시키는 예는 바로 자전거 헬멧이고요. 그리고 충돌하는 두 물체는 자전거에 탄 사람의 머리와 땅, 그리고 충돌할 때 안전장치가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은 헬멧 안쪽 부분이 스펀지로 되어 있어서 머리가 땅에 충돌할 때 머리 충돌 시간을 늘려주고, 그래서 충돌할 때 머리가 받는 힘의 크기를 감소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상생활에서 충격을 감소시키는 예 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야구 글러브가 있겠죠. 충돌하는 두 물체는 손과 야구공인데요. 자, 충돌할 때 안전장치가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은 두툼한 야구 글러브를 끼고 야구공을 받으면 손과 야구공이 충돌하는 시간을 길게 해서, 즉 뒤로 쭉 빼서 손이 받는 힘의 크기를 감소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적절한지를 평가해보면, 자, 여러분들은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또 우리가 과학적 의사소통 능력 기록기로 암벽 등반하는 사람은 줄을 자신의 몸에 묶고 가파른 절벽을 기어오른다. 이것도 충격, 벽과에 부딪히는, 벽과 충돌했을 때 충격을 흡수해야 한다는 걸 명확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 가지 줄 중에서 암벽 등반을 하는 사람에게 추천하고 싶은 것을 고르고 추천하는 까닭을 충격량과 운동량의 관계를 관련지어 설명해보자. 자, 재료에는 뭐가 있어요? 고무줄, 나일론줄, 쇠줄이 있죠.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나일론줄은 암벽 등반에 사용하는 줄은 발이 미끄러져 추락했을 때 몸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시 한번, 나일론줄은 암벽 등반에 사용하는 줄은 발이 미끄러져 추락할 때 몸을 잡아주는 역할, 아주 중요한 고정적인 역할이죠.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쇠줄처럼 늘어나지 않는 재질로 만든 줄은 몸을 잡는 과정에서 로프가 팽팽해졌을 때 정지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짧아 사람에게 큰 힘을 작용한다. 여러분 영화의 한 장면 기억나시죠? 따라서 줄은 어느 정도 늘어나는 재질로 만드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기로 가겠습니다. 자, 충격량, 운동량의 관계를 요약해 정리해보자. 자, 충격량과 운동량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충격량은 물체에 작용하는 힘 F와 그 힘이 작용한 시간의 곱 T, 델타 T의 곱, 임팩트 I는 F 곱하기 델타 T. 충격량과 운동량의 관계는 물체가 받은 충격량만큼 물체의 운동량이 변한다. 즉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어떻다?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에어백은 자동차가 충돌할 때 자동차 내부 구조물과 사람의 충돌 시간을 길게 해서 사람이 받는 충격을 줄인다. 그쵸? 힘을 줄이고 충돌 시간을 길게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자동차의 앞부분과 뒷부분의 크럼블 존과 범퍼 등은 자동차가 충돌할 때 충돌 시간을 길게 하여 자동차가 받는 평균 힘을 줄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각 정리하기. 오른쪽 그림을 보고 야구 선수가 받는 충격을 감소시키기 위한 장비를 찾아 써보자. 바로 두꺼운 보호 장비들, 야구 글러브가 있고요. 또 보호 안면대, 있죠. 얼굴에도 착용하고 헬멧도 써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가슴 부위에 보호 장비들까지 조심해야겠죠. 너무나 충격이 크기 때문에 조금만 방심하게 되면 큰 부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두꺼운 보호 장비들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경우와 열 에너지가 발생하여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 경우를 구별하여 설명하는 시간, 즉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